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뭐랄까요? 반문화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좀 이제 뭐 얘기가 이제 오고 가고 있는데 이 대표의 그 화법과 관련해서 말이죠. 2명의 국민의힘 전직 의원과 1명의 국민의힘 현직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반문화법에 등장합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송 전 대표가 출국 금지 조치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관심이 없으신가 보군요. 탈당 관련된 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있으셨는데 당장으로 제안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태영호 의원의 그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갑니까? 그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보이시던데 태영호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요? 원래 의무적 수사 사항이라고 하던데. 자, 이재명 대표의 저런 화법과 관련해서 뭐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이 대표를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의 저러한 화법에 대해서 좀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세 사람의 목소리가 등장하는데 2명은 민주당의 현직 의원이고 1명은 문재인 정부 때 수석을 지낸 인물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이런 모습은 예를 들어 김연아 의원은요, 네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별로 좋아 보지 않습니다. 마치 모래에 머리 박고 있는 타조 같은 그런 모습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당대표가 하실 수 있는 그런 발언이나 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질문을 하고 하면 그거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타당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당대표가 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질문이 왔으면 그에 대해서 진솔하게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하지 못할 사정이 있으면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정석이지 굳이 그렇게 당대표가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면 글쎄요 별로 호의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썩 그렇게 잘했다 이런 박수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김연아는요, 박순자는요, 이제 태영호는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정호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저런 화법, 잘 전략을 선택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대표의 생각이 조금 짧았다고 보십니까? 서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제가 보기에 저런 걸 이제 동문서답이라잖아요. 동문서답? 이거는 이제 완전히 저는 국민을 우롱하는 아주 이게 잘못된 처사라 봐요. 예? 왜냐하면 이게 기자들이 개인적으로 이게 사적인 궁금증을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기자들은 이제 그 국민들을 대신해서 가장 국민이 궁금한 걸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그 최선을 다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해명하는 게 도리지. 예.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엉뚱한 사건으로 반문하는 이건 아주 이게 저는 야당 대표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제가 하나 이게 그 지적하면 옛날에요. 옛날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할 때 문재인 대통령하고요. 그때 그 경선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예. 그때 질문을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질문하니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 동문서답을 하더라고. 그때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후보 보고 그 당시에 왜 묻는 거는 대답 안 하고 이게 도망가느냐 이런 이게 장면이 다 이게 지금 방송에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본인이 토론할 때 상대가 이렇게 반문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완전히 국민을 그만 우롱하시고 예.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좀 되게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반문 내용도 안 맞는 게 박순자 의원 건은 옛날에 수사가 다 끝난 재판까지 다 끝난 걸 이제 와서 이게 수사는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김연아 의원도 지금 당무감사 중이고 하니까 예. 그거는 이제 앞으로 타당에 관심 끄고 본인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자홍 차장님, 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반문화법은 이른바 기자들과의 백브리핑하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나오는 것인데 한번 보자고요. 김연아 의원은요, 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기자 질문이 뭐였냐면 송영길이라는 분이 파리에서 기자회견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김연아가 나왔고 자 보시자고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송영길 전 대표가 출국 금지 조치가 됐는데 대표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여기에서 박순자 이름이 나왔고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탈당을 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여기에서 태영호가 등장했습니다.
어떤 우리 기자 입장에서 우리 구자원 차장은 이런 화법이나 이런 것들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저렇게 답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물론 그러진 않겠죠. 예. 뭐 이게 변호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상대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서 이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논점을 흐리고 화제를 돌리기 위한 반문 화법을 사용하는 것은 자신을 향해서 날아오는 어떤 질문들이 굉장히 좀 곤혹스럽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한마디라도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더 사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문 화법으로 화제를 돌리려고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만 예. 일단 그 반문 화법 자체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한국말을 처음 배우는 외국인들에게 예. 이재명 대표의 저런 화법을 만약에 문제로 내고 다음 중 이 화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하면 아마 많은 외국인들이 이것은 정상적인 문답이 아니다. 예. 뭐 동문서답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A를 물었는데 자꾸 B를 얘기하고 B를 물으면 C를 얘기하고 C를 물으면 D를 얘기하고 저 얘기는 대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거든요. 대화를 하지 말자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소통하는 방식은 오히려 차라리 대화하기 꺼려지면 침묵을 하고 있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예. 그런데 오히려 저렇게 반문 화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 반문한 것 자체가 새로운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화제를 바꾸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다고 이해는 됩니다만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저 반문 화법 때문에 더 논란만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저렇게 하는 방식 자체가 좋아 보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법 리스크만 여당이 따지고 있잖아요. 1년 집권 1년 내내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만 얘기하면서 대통령도 안 만나고 뭐 여당 대표는 한번 보긴 했습니다만 협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언론의 중점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몰아가려고 하는 오직 이재명 대표만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동문서답같이 보이지만 화제의 전환을 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화제 전환. 하하. 예를 들어서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고 녹취록이 나왔습니다만 언론에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전환하면서 국민의힘도 지금 심각한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오직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올인하는 여당의 지지율 지금 보세요. 예, 예. 민주당보다 그렇게 낮지는 않지 않아요? 민주당도 쇄신을 하고 돈봉투 의혹이 됐든 뭐가 됐든 다 국민 앞에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그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여당 최고위원들 보세요. 지금 당선되지 며칠 됐어요. 두 달도 안 됐는데 지금 최고위원 2명이 지금 징계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2명만 더 징계받아서 4명 징계받으면 최고위원 바뀌는 거 비상대책위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당이 좀 우리 나라를 좀 잘 이끌어 주시고 대통령도 좀 잘 이끌어 주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의 선당 후사 정신을 좀 이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의 의혹만으로도 탈당을 해서 당을 살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라도 당대표직에서 물러난다라면 예. 그것이야말로 선국 후 당 아닙니까? 나라 정치를 먼저 복원시킬 수 있는 기회를 이재명 대표가 먼저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검찰의 수사, 그러면 검찰 수사하지 말아야 됩니까? 오히려 내가 이런 의혹을 받고 있어서 협치가 안 되고 있으니 내가 물러나서 내가 자연인이 돼서 그 무죄를 입증하고 나중에 당당하게 민주당에 다시 입당하겠다. 당은 그리고 여야는 협치를 해라. 이렇게 물러나줄 수는 없습니까? 그런 용기를 먼저 내시는 것이 진정으로 윤관석, 이성만식 선당 후사 정신을 이어받아서 예. 선국 후 당, 먼저 나라가 먼저다. 그 다음은 정당의 일이다. 뭐 이런 정신을 좀 발휘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니 정말 감사한 말씀인데요. 똑같이 돌려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만나세요. 그리고 일본 갔다 오면 외교 설명하시고 미국 갔다 오시면 외교 설명해서 나라가 잘 되자고 해야지 야당 대표를 범죄자니까 안 만나겠다고 1년 동안 피하고 있으면 나라가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아니잖아요.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호불호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 야당의 총선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전략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여당이 물러나라 하면 그냥 물러나는 게
그게 또 총선 전략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물론 비판적인 시각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라고 보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자, 뭐 지금 자연스럽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 간의 만남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만나긴 만나야 하는데 대통령이 이러한 점 때문에 대통령이 이 대표를 대면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라는 목소리가 나온 바가 있었죠.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립니다. 민생 앞에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야를 떠나서 민생을 구하고 또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 그 혹시 무슨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 아니냐? 뭐 형사 피해자와 정치적 협상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대통령이 지금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윤석열 당시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에 이러한 뭐랄까요 설전 같은 게 또 있었더라고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민주당 후보가 국가의 비전을 놓고 토론할 과연 그런 입장이 돼 있는가. 하게 될 때 비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확정적 범죄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것인데 물타기 하려는 이런 정치공세적 토론 제의는 대장동과 백현동의 진상부터 밝히고 또 민주당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음습한 조직폭력배 이야기, 잔인한 범죄 이야기 그런 것을 먼저 다 밝히십시오.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데서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가짜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저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글쎄요,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님께서 저를 만나시기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나시지요. 이렇게 제안을 한 상황.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루어진다면 언제쯤 이루어질지, 아예 불발이 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